우리는 꿈속에서도 이것은 꿈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에 있는 명성의 거리에는 3,000개가 넘는 별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혀있는 별 하나하나에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스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들입니다. 스타들의 사인과 수족이 도장되어 있는 차이니즈 극장 앞에 젊은 시절의 우상을 확인하려는 관광객들로 발들여 놓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나도 나의 젊은 시절을 사로잡았던 스타를 찾아보다 새삼스레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별들의 광휘와 위력에 놀랍니다. 10만 개의 전구로 200m 아치 터널을 만들어 놓고 펼치는 라스베이거스의 라이트벌브 쇼는 한판의 환상이었습니다. 라이트 쇼가 끝난 거리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꿈같은 탄성으로 다시 한번 출렁입니다.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아침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간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리 풍경은 어젯밤의 일들이 꿈 같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꿈의 벨트, 미국의 서부는 17시간의 시차와 함께 내게 심한 현기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꿈의 대륙이고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 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곧 20세기의 꿈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꿈꿔온 가치라고 해야 합니다. 20세기 100년은 미국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찬 세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동구 사회주의 이상이 좌절된 지금 우리는 이제 유일한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꿈을 통해 미래의 꿈을 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의 역사는 없고 더 이상의 꿈도 없는 이른바 역사의 종말과 함께 꿈의 종말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역사는 꿈의 역사였습니다. 신대륙을 찾아 나선 청교도의 꿈에서부터 서부를 향해 불태웠던 골드러시의 꿈, 실리콘밸리에서 키우는 정보사회의 꿈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꿈의 제국입니다. 미국의 꿈은 이제 아메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은 할리우드의 필름이 깔아놓은 셀룰로이드 고속도로를 따라 세계 방방곡곡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상품과 자본은 막강한 군사력의 기호를 받으며 미국의 꿈을 도처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은 이제 세계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찾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는 관광객들의 눈길이 꿈속을 더듬는 듯합니다. 미국의 꿈은 이제 자유의 꿈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의 꿈을 꾸어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국적 가치와 미국의 꿈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시와 학교에는 미국의 꿈을 찾아온 사람들로 한인타운을 이루어 마치 당제국 시절의 신라방을 연상케 합니다. 나는 꿈의 도시 할리우드와 동화의 세계 디즈니랜드 그리고 환락의 메카 라스베이거스 등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고 있는 꿈의 벨트를 통과하면서 내내 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 가치가 되고 세계적 가치가 되어 있는 미국의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꿈의 벨트가 보여주고 있는 상품화된 꿈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꿈은 개인에게 열려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일컫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며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꿈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의 과거를 묻는 것에 못지않게 그의 꿈을 물어봅니다. 그의 꿈을 물어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흑인 관광객도 찾아볼 수 없던 꿈동산 디즈니랜드가 보여주는 꿈은 무엇이며 할리우드가 생산하고 있는 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라스베이거스가 펼쳐 보이는 꿈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선도하는 정보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에 버금가는 혁명을 예고한다 하지만 그 정보사회의 꿈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무엇이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리를 걸으며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 나는 스타의 꿈이 좌절된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곳에 햄버거를 사러 왔다 우연히 영화 감독의 눈에 띄어 일약 스타가 된 어느 여배우의 신화가 남아있는 가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스타 지망생들이 감독의 눈에 띌 때까지 부지런히 세븐일레븐을 찾아와 계속 햄버거를 사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라리 한 토막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부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과 야만, 카우보이와 인디언, 라이플과 도끼, 법과 무법, 여선생과 매춘부라는 서부극의 도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대륙의 꿈은 더욱 명백한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는 신대륙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면 물론입니다. 더구나 발견이란 가당치도 않는 단어입니다. 신대륙의 꿈은 땅과 가족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처지를 완벽하게 사상하지 않은 한 결코 꿈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비극을 명백한 운명으로 규정하는 신탁의 권능을 전제하지 않은 한 그것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꿈은 암흑을 요구하는 어둠의 언어입니다. 꿈이란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목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뿐만 아니라 모든 꿈이 내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명과 암, 극소와 대다, 심지어는 무와 유가 무차별하게 전도되는 역상 구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구조가 꿈의 세계가 아닌 우리 현실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후 나는 내내 시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의 벨트를 끝내고 서부의 끝인 샌디에이고까지 시차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새벽잠을 얻은 날도 피곤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이 아름다울수록 더 참담했던 옥방의 아침 같았습니다. 꿈은 우리들로 하여금 공고함을 견디게 하는 희망의 동의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꿈은 발밑의 땅과 자기 자신의 현실에 눈멀게 합니다. 오늘에 쏟아야 할 노력을 모욕합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꿈의 위험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세기가 경영해온 꿈이 재부와 명성과 지위와 승리로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꿈의 유무에 앞서 꿈의 내용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세기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경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세기의 꿈을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세기의 꿈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꿈을 설계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모든 종류의 꿈에서 깨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설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소수의 삼각적 노력에 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몽유는 집단적 아픔이 없이는 깨어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속에서도 이것은 꿈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걷고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인 듯 만나는 이 작은 자각에 잠시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각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것이 다만 작게 나타나고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적어도 개인의 경우에는 이 작은 자각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참담한 아침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샌디에이고에서 고난의 땅 멕시코로 넘어갔습니다. 멕시코의 국경 도시 티후아나는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찾았습니다. 시계 청소로 헐벗어 버린 언덕 위로 견고한 철책이 멀리 해안까지 이어져 있고 미국령에는 미륵북자를 감시하는 순찰차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경 순찰차를 긴장시키면서 천천히 철책을 따라 걸었습니다. 뜻밖에도 도중에 10여 명의 라틴 아메리카 빈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꿈의 땅 미국으로 밀입국하려고 비 내리는 동굴에서 벌써 며칠째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꿈의 경계에 서 있는 그들의 초췌한 모습이 슬픕니다. 철책은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견고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나는 도로 하나를 경계로 빈과 부가 칼로 자른 듯 격리되어 있는 미국의 도시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이란 양파와 같다던 당신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란 껍질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외피만으로 겹겹이 포장된 구적의 꿈이 실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의 꿈은 미국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멕시코 국경에 있고 멀리 지구의 반대편에 낮 밤이 바뀌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 마야와 아즈텍 문명의 고장, 산악에서부터 사막과 정글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아름다움과 지저분함, 부와 가난이 공존하는 나라. 멕시코에 대한 이러한 수사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역사와 자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제3세계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적 고뇌를 남김없이 겪어왔고 또 지금도 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라틴 음악의 리듬과 라틴 미술의 색조가 보여주는 라틴 문화의 특유의 느긋함이 이 모든 고뇌를 따뜻이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시티에서 북쪽으로 50km 지점에 있는 고대 왕국의 수도 테오티후아칸의 피라미드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부터 약 1000년간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달의 피라미드와 태양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도 1만 5천 명의 30년에 걸친 대역사가 요구되는 장대한 규모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콘스탄티노플이 인구 2만에 불과했던 당시에 20만의 인구를 수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멕시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우선 그 규모의 장대함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유카탄 반도의 치첸이트사에 있는 쿠굴칸 신전에서도 경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어김없이 뱀의 환영이 나타나게끔 건축되어 있는 피라미드의 계단에서도 경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태양력과 건축술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탄의 대상은 비단 그 규모의 장대함이나 기술의 정교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적에 담겨있는 고도의 수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찍부터 원주율과 0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구 북반구를 4만 3천분의 1로 축소하여 피라미드를 만든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구의 크기에 대해 정확한 계산법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언어는 유적의 물리적 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는 곳마다 안내자들의 설명과 관광객들의 경탄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자꾸만 혼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와 용도가 사라지고 난 후에
유적을 읽는 방법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야 아즈텍 문명에 대한 모든 경탄은 결국 피해 재전으로 귀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잔혹성에 초점이 옮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돌과 흙의 무게를 계산하는 우리의 극히 단순한 물량적 사고는 물론이며 유적에 담겨있는 수학적 언어에 대한 경탄마저도 결국은 그 잔혹성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복당하고 파괴당한 문명의 유적이 겪어야 하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정복자의 세계관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유적들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정신적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준공했을 때 포로 2만 명의 심장을 도려내어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쿠굴칸 신전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차크몰 석상의 가슴께에 놓인 접시와 그 접시 위에 올려졌던 사람의 심장에 관해 자세히 설명됩니다. 피해 재전은 과연 사실이었는가?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그들이 들어보이는 그림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